계좌는 100만 장자가 아니라 1000만 장자 달성을 목표에 두고 있고요. 10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억만 달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목 너무나도 확 와닿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백만장자 도전하기입니다. 네. 상위 2%예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것은 이제 매달 주어진 월급이 있고 매년 인상률이 있고 그다음에 직급 인상에 따라서 승진에 따라서 계획된 그게 있다 보니까 백만장자라는 그 숫자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사업을 하고 저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다 보니까 저만의 성과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모든 식구분들을 이 백만장자 도전의 프로젝트에 몰아넣을 생각입니다. 몰아넣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왕 우리 보험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회사의 대표를 맡아서 한 분 한 분을 같이 못 이기는 파트너 개념이고요.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떠한 그 미래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가수 4,000명이 좀 안 되지만 그 한 분 한 분을 저는 다 백만장자에 도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는 저희 나라는 아직 노후 대책 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모두 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하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노후 대책,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노인 자살률이 아마 1등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는 제가 한번 보다 깜짝 놀랐는데 OECD에 비해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지수거든요. 그리고 막상 저희 설계사분은 제가 면담을 할 때 우리의 고객의 보장받 자산을 분석을 해주고 고객의 노후를 저희가 설계해 주는 게 저희 직업인데 막상 저희 설계사분은 제가 개인 면담을 해서 자, 고객 그 노후 자산은 둘째치고 본인 자산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열심히 일하시고 연봉이 얼마인데 현재 근로소득 오늘부터 이제 근로소득이 없다 가정을 하고 자, 평소에 얼마 나옵니까? 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저와 같이 일한 식구들 당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 준비 열심히 잘했지만 본인 준비는 정말 다들 자녀 학비서부터 해가지고 집안 대출부터 해서 이런 준비가 좀 미흡한 거예요. 심지어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도 이제 소비가 패턴이 좀 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가 좀 미흡했던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도 당연히 전원 다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 초년생 월급을 직장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좀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근데 이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40대 50대도 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평균 연령이 확 늘어났고 우리가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만장자 상위 2% 도전을 해야지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이 끝나는 60세 전후 시점서부터 3, 40년을 존엄한 삶, 거창한 얘기인데 최소한 상위 2%에 됐을 때 월 500 정도의 생활비가 와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위 2%의 그 월 생활비를 보니까 한 달에 500 정도는 아주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평균 사람 말고요. 상위 1, 2%의 아주 고급진 생활을 아니면 좀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은 최소한 월 500 정도 있어야지만이 노후가 좀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은 최소한 부채라든가 모든 대출을 다 빼고 난 순자산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또 지금 환율이 따지면 13억 5천 정도? 네. 요 정도는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대출 빼고 빚 빼고 다 빼고요, 네, 순자산이. 순자산으로. 그럼요. 그러면 한 월 500 정도는 생활비를 보장할 수 순자산이 월 그 정도 되면은 월 500 정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부모님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자산이 그 정도보다 좀 더 되시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 매달 월 500에서 600 정도는 오십니다. 80대 초반이신 저희 부모님의 연세에 매달 5, 600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시니까 저희 부모님의 삶을 제가 옆에 지켜봤을 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친구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왜 아버님 항상 식사를 많이 제가 사라고 하시고 본인께서도 식사를 많이 사세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4월에 저희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 멋있었어요. 왜 멋있었냐? 갑자기 저희 조카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찰 1,000만 원을 딱 주더라고 손자한테. 야, 멋진 할아버지네 진짜. 부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영업가족분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100만 달러 그래서 자본금 순자산 13억 이상 세팅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팅과 동시에 최소한 우리나라 평균 안정된 생활비 225만 원 저는 통계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좀 노후에 아주 고귀한 삶은 아니더라도 남한테 좀 베풀고 멋진 인생을 살려면은 올 500 이상은 현재 가치로 나와야 되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세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저희 영업가족 3
3,500명, 4,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다 제가 100만장자 되는 목표로 도전하시도록 제가 적극 독려하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네. 게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죠.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대표가 헛소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규모 경제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규모가 제가 직접 관리한 분들은 이제 4,000명이 좀 안 되지만 제가 10년 전에 인카 인슈라에서 합병을 해서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는 12,000에서 13,000명쯤 됩니다. 그럼 웬만한 보험회사 이상이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4,000명 정도 저희 내 식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웬만한 GA보다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책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00에서 200%가 더 영업과정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관리자보다는 죄송한 양의 얘기를 많이 해요. 관리자분들이 오버라이딩은 좀 최소로 줄여서 가져가고 끝단에 이런 영업가족분이 행복한 회사가 우리 회사에 모토기 때문에 영업가족분이 경쟁이 있어야 되고 영업가족분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야지만이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관리자분들은 좀 많이 좀 고생들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실적 2배, 3배 굳이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경쟁 있는 그런 사업비가 중요하고요. 그런 수수료 바탕에 해서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다 보니까 100%, 200%를 더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또 업프론트를 또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좀 다른 준비를, 노후 대책 준비를 할 수 있는 쌈짓돈이 생기는 거고요. 그 쌈짓돈을 통해서 제가 보험을 정말 제 주력을 하고 보험 관련돼서 미래의 준비를 하지만 덤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뭐 주식이라든가 좀 더 안정적인 다른 저축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노후 대책을 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님이 굉장히 네.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세요. 동네에서 그냥 네.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친구들이. 아버님 요리를 잘하세요. 네. 음식점 한 20년 하셔가지고 와. 직접 요리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 만든 수육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제가 다시 한번 가동하려고 하는데 무슨 가동이냐, 코로나 때 빼놓고 그 전까지 저희 아버님이 매년 12월 말에 회를 떠서 주셨어요. 회를 한 800명분, 그래서 한 300에서 400kg 정도. 거의 해체쇼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연말 송년회 때 그 전국 사무실은 안 되고 서울 군교 사무실 식구분들 그 송년회 하면서 드시라고 제 아버님이 연말에 회 뜨기 전에 미리 칼잡이를 한 5명 고용하십니다. 와. 칼 잘 쓰신 분. 그렇게 해서 아시는 그 도매상인이 계셔서 미리 경매를 좀 받아가지고 대광어, 대방어 한 10kg 이상 되는 자연산 큰 거, 이거는 광택이 달라요. 그리고 회 맛이 다르고 이걸 이제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커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요. 또 저희 시골이 워낙 그 지리산 깡촌이다 보니까 이제 잔잔한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옛날 시골길이라서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하시죠. 야 시가 네가 나서야 되겠다. 몰려. 그러면 야 누가 사고 났다. 알지? 그 집 누군지 알지? 그 제대로 좀 보상받게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시골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되게 낮은 금액으로 협상이 처음 시작을 해요. 왜냐면 시골 어르신들이 다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에서 한 달에 거치면 다 알 수 있는 그 조직이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 보상 금액을 정당하게 높게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래 다친 정당한 금액을 받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면은 저희 시골집이 한 50가구 되는데 안 도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누구나 다 심리 한 번씩 작은 사고는 다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30만 원 받을 돈 예상하다 100만 원 받고 정당한 제대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뭐 집에 고구마가 오고 농산물이 많이 합니다. 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보람이 있어 하시죠, 아버님이. 그러면 연말에는 이번에 또 어떤 회 800명 이번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아버님께서 아직까지는 건강이 좀 허락되셔서 하고 계시고 원래 어머님은 이제 봄에 한 3, 4월에 이제 동네 할머님들 총 동원하셔서 쑥을 캐시죠. 지산 쑥을 캐셔가지고 인절미 쑥떡을 이제 전국 사무실에 보내주시죠. 두 분이 무슨 경쟁 같아요. 아버님은 연말에 근데 회계 신선도 때문에 서울 경기만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머님 이제 전국 가능하니까 인절미 쑥을 막 이제 캐셔가지고 방학간 맞춰서 전국 사무 인절미 쑥떡을 보내주신데 양이 점점 많아서 좀 걱정이죠. 영업가족분들이 너무 좋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성이죠. 정성이고 또 제 부모님도 옛날에 저 처음에 보험할 때는 반대가 좀 심하셨어요. 야 공과대 나와도 네가 왜 보험을 하냐. 옛날 어른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험의 그 긍정적인 그 효과를 너무 잘하세요. 야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다 필요 없다. 사업 잘하는 사람 다 필요 없다. 불 나고 사고 나면 다 우리 시기 찾더라. 이 세상에 보험이 최고다. 어려운 사람 겪은 일 도와주는 게 보험이 없으면 세상 어떡할 뻔했니? 이게 우리 부모님 사고방식이세요. 어르신이 워낙 그런 걸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보험하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하고요. 특히 저는 보험업에 종사한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부모님처럼 보험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정말 어려운 일 겪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보험에서 보상받아 다시 일어서고 내 건물에서 불이 나서 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 가면 다 그러잖아. 아, 나 진작 보험 들걸. 내가 보험 진작 들걸.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나서 현장 가잖아요. 아, 보험 좀 제대로 들걸. 더 들걸. 아, 왜 내가 보험을 반 깎아가지고 내 일부 보험 절반만 들었지? 다 후회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운전 내가 혼자 잘해도 갑자기 옆에서 박으면 대책이 없어요. 저는 이 보험에 숨긴 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겪음을 하면서 저희가 보험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받게 도와주면서 저는 이런 직업에 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자부심이 뿜뿜하고 넘칠 때 실적이 소득이 보답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내 보험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긍지가 없고 위축이 된다면 남한테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절 실적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백만장자 도전하기 네. 상위 2%죠. 근데 살짝 말이 옆으로 좀 센 것 같은데? 네, 아유 뭐 스토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음번에는 네. 상위 1% 당연히 상위 1% 네, 가야죠. 한번 도전하는 노하우나 네. 대표님의 그 경험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저희 회사가 운이 좋아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장자가 아니라 1000만 장자 달성을 목표에 두고 있고요. 10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억만 달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식구들은 100만 장자에 다 도전하셔야 되고요. 관리자들은 1000만 달러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정말 그 목표를 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려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거에다 부가 형성이 되면은 그 중에 8, 90%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한 동료와 정말 어려운 분들과 좀 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모든 영업가족분들 모든 분 도전하셔서 그 노후의 그 멋진 미래를 만들고 주변에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밀고 서포트할 겁니다. 그 기운이 벌써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도전해가지고 네. 다음번 한 1년, 2년 뒤 영상에서는 네. 저도 백만장자가 되어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적극 서포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